안녕하세요. 아내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정원장입니다. 저는 의사생활 30년 중 25년간 꾸준히 암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지 의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에게 암이 왜 생긴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반면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암에 좋은 식사는 어떤 건가요? 우유와 육식은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얼마나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영양제가 저에게 좋을까요? 등등. 저에게만 질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치료를 하는 주치의에게도 암이 왜 생긴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영문도 모른 채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암 환자에게 제공되는 암 표준 치료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검사 받다가 죽거나 수술하다가 죽거나 항암하다가 죽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검사와 치료가 표준화, 안정화되면서 이전보단 안전해졌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치료 과정이 처음 암 진단 후엔 보통 1년가량 지속됩니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 눈에 보이는 암이 사라져도 끝난 게 아닙니다. 암 재발과 전이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받을 때보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더 공포스럽다고 말합니다. 만약 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약 없는 치료가 계속됩니다. 표준 치료는 사실상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혹은 죽기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왜 돈을 내고 치료받으면서 질문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죽을 만큼 힘들고 공포스러운 치료를 왜 말없이 감내하는 걸까요? 병이 생긴 것은 내 문제이니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암 진단을 받고 나면 한동안 두려움에 휩싸여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차분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바로 검사 일정이 잡히고 수술 일정이 잡힙니다. 일단 병원 스케줄이 확정되면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병원의 표준치료 시스템에 빨려 들어가 다른 방식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무작정 치료를 시작했으니 좋은 결과는 어렵지 않을까요? 원인을 알면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에겐 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당사자는 경향이 없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의사라면 환자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힌트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발암 원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암을 완치시키는 확실한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환자분은 병원이 제공하는 표준 치료 중 어떤 치료 방법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병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표준 치료에 성공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 사이즈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표준 치료로는 암 유전자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표준 치료 때문에 더 많은 유전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사라져도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 치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면역력을 올리는 노력을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사와 위험한 식사, 유익한 환경과 나쁜 환경, 꼭 피해야 할 1급, 2급 발암물질 등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는 좋은 의사는 찾아보면 의외로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의사를 만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의 주 관심사도 환자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역시 어떻게 하면 암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how 질문에만 집중합니다. 최단 기간에 암을 소멸시키고 사이즈를 줄여줄 치료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매일 경험하는 크고 작은 부작용은 늘 무시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선
개개인의 어려움을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넘쳐나는 암 환자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신속하게 진료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라 믿고 있습니다. 병원이 제공하는 치료가 암의 표준 치료가 되면서 의료 마케팅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기득권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라는 근본 질문 없이 지난 100년간 표준 치료란 미명하에 일괄적으로 시행된 치료의 결과는 어떨까요? 초기 70년간은 수술만 유일하게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 진단이 늦어진 3기 이상 암 환자의 치료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자 조기 암 검진이라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조기 검진의 결과로 1기, 2기 암 진단이 늘어나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는 전쟁이 사라진 70년간의 평화, 먹는 물의 수질 개선, 그리고 경제적 풍요와 영양 개선 효과가 평균 수명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평균 수명이 모두 암 치료에 의한 결과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암 환자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기 진단 후부터 더 오랜 기간을 병원 중심 다람쥐 쳇바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 한계치에 도달하면 먹는 항암 약물, 호르몬 치료 등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암이 재발하거나 다시 자라거나 전이 되면 또다시 표준 치료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표준 치료를 받을 때마다 환자의 면역력, 체력, 의지는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사가 치료 실패를 선언할 때까지 표준 치료는 계속됩니다. 죽기 직전까지요.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인 걸 다람쥐 쳇바퀴라고 합니다. 참고 또 참고 노력해도 점점 나빠지는 암 환자의 인생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생명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암 진단 후 사망 시까지 평균 7.5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암 환자는 자신에게 암이 왜 생긴 건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힘든 치료를 참아내는데 주력할 뿐입니다. 질문을 하면 원인을 함께 찾아보고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장기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텐데 아쉽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암에 좋은 식사는 어떤 건가요? 우유와 육식은 먹으면 안 되나요? 모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도 좋지만 내가 왜 암이 걸린 걸까요? 같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가 치료의 주인공이 되고 치료의 방향과 질이 개선됩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표준 치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암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암은 암 유전자가 생겼고 면역 관련 유전자와 대사 관련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병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는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대증 치료일 뿐입니다. 잃어버린 대사와 면역 관련 유전자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근본 치료입니다. 정상 대사 기능과 면역 기능 회복을 위한 특단의 식사와 영양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상된 유전자 기능 회복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통해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치료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